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효석 애널리스트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은 연준 금리 정책에서 전무후무한 해로 기억될 전망인데 3월부터 금리를 무려 4.5%나 올렸고 자이언트 스텝도 세 차례나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면 점도표는 더 높고 더 오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명의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경제 전망이 이 점도표에 나타나는데 그의 마지막에 몇 퍼센트의 금리가 적당한지를 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매년 19개의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점의 분포를 통해서 연준이 앞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2023년 금리 전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명을 제외한 17명의 연준 의원들이 내년 금리를 5% 이상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명은 5%,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무섭게 금리를 올리던 연준이 이제 0.5%포인트만 인상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장은 점도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급락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 간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두고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리를 3%까지는 다시 낮춰야 된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5% 이상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혼재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확실 요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0.5%포인트 인상을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 3번씩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급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전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회의 때마다 인플레 전망치가 높아졌고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습니다.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에 점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도 받게 됩니다. 당신의 경제 전망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 그리고 성장률, 인플레 각각의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도 어려워하긴 하지만 인플레 전망은 무려 7번 연속으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측 가능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기자회견에선 그래 괜찮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인플레를 잡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은 질문은 심지어 2% 물가 목표는 어차피 못 지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3%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 모두 연준이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물가를 잡기 위함인데 과연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막연하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효석 애널리스트의 FOMC 결과 분석은 살펴보았고 여기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내용은 이 일론 머스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4.6조 원어치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추가적으로 이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밝혔었는데 8월과 11월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매각을 한 겁니다. 2년 만에 시총 5천억 달러 선이 무너진 테슬라에 추가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3년 전 아파트 값으로 회귀한 서울 아파트들, 지난달 전국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2003년 조사 개시 아래 최대 낙폭입니다. 아파트 값만 놓고 보면 전국과 수도권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은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단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기사,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